아, 이거 처음 하려니까 영 어색하네. 네,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리뷰 영상과는 달리 좀 색다른 포맷이어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리뷰 기능이라던가 뭐 그런 거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의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비디오 팟캐스트죠, 말하자면. 얼굴까지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 테슬라 전문가를 모시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예전에 그 한백산 서바이벌 차박할 때 그때 아마 급조한 그 토크 라이브 방송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그 두각을 나타냈던 분인데, 아무튼 본명 얘기해도 된다 그랬죠. 네, 됩니다. 네, 규민님입니다. 아,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본인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아, 예의 발라요. 이렇게 인사하고. 네, 제 이름은 규민이고, 이제 한테타님과 함께,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를 이제 출고받아서 이제 한 10개월 넘게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6월 12일, 그러니까 아마 첫날 제가 차를 받았거든요. 네.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제가 셋째 날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테슬라에 미쳐있던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차 번호가 세 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한테타님이랑. 맞아요. 네. 그게 업체 한 군데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련 번호로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오이노잖아요, 앞부분이. 네, 네, 맞습니다. 차 사기 전에 차 보고 샀어요? 타본 적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승을 하고 샀고요. 아. 이제 4월에 테슬라 코리아 들어왔을 때 이제 시승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진짜 차에 타서 10초 가는 동안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10초 만에. 예, 이제 왜냐면 수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제 차 가격도 가격이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10초 딱 몰아보고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양산자처럼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이제 겪어보니까 이 차 진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결정해서 이제 청담 매장에서 이제 계약하고 지금 이제 타고 있는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이유는, 외국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비디오 팟캐스트로 진행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영어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뭐 한 30-40%밖에 안 들리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좀 하면 듣는 분들이,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테슬라 전문가님을 모셨고요. 왜냐면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개인적인 얘기? 네. 그 규민님 직업은 벤처 사업가잖아요, 그죠? 예, 그랬었죠. 네. 20대고. 네. 네, 20대에 벌써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방송이니까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테슬라 관련 이슈들, 네. 그런 거 몇 가지 좀 얘기해보고, 오늘 사실 2편을 찍으려고 해요. 네. 아마 두 번째 편이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어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테슬라의 단점 그리고 또 제목도 되게 자극적으로 달아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마 네, 다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제가 네. 누구의 무슨 영상이라고 얘기 안 해도 상당히 많은 그 시청 횟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네. 두 번째 시간 예고를 미리 해드렸고, 이번 첫 번째는 그래서 요즘 테슬라 관련 이슈 중에, 테슬라 망한다. 네.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워낙 매일 테슬라 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요즘에는 테슬라 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의. 이제 네. 그래서 요즘 지인들이 저한테 안부 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안부를 안 묻고 테슬라 망한다던데 너희 차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고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열심히 답변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테슬라가 진짜 망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지켜보면 테슬라가 망하는 것을 약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마치 물대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제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긴 했지만,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자극적인 뉴스기도 했었고, 최근에 있었던 모델 X 맞아요. 충돌 사고가, 네. 제가 아까 그 지인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지인이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테슬라 폭발했다던데 그 차 괜찮아? 나보고 차 폭발하지 않느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우리나라 기사들 보면 그 제목을 다 그렇게 배터리 폭발 뭐 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는 기사 다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 폭발 사고 났네? 테슬라 폭발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렇죠.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이게 제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었는데, 갤럭시 노트 7을 제가 샀었단 말이에요. 그게 갤럭시 배터리 한참 좀 이슈 내릴 때. 예, 이제 근데 갤럭시 노트 7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이슈였었는데, 그게 이제 휴대폰이 영화에서처럼 가만히 있다가 쾅 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연기가 나면서 이제 사실은 발화한다는 표현이 더 알맞거든요. 약간의 불이 붙는 거죠. 그렇죠. 폭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나 이런 걸 뽑을 때 좀 더 자극적으로 하다 보면 폭발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폭발이다라고 뉴스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쾅 하고 이제 차가 폭발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예,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생각. 잘 가다가 차가 터진 걸로 알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근데 사실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 사고가? 그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폭발이 아니라 화재라고 할 수 있고, 그 화재가 일어난 이유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떤 충돌 사고 이후에 이제 배터리에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박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충돌 사고가 있은 이후에 이제 배터리가 파열이 됐으니까 충격을 이제, 받아서. 네, 그런 배터리에서 이제 충격을 상당히 크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앞부분이 많이 손상된 걸로 봐. 네, 제가 알기로는 시속 130km에서 바로 충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혀 제동도 하지 않고. 네. 그러면 배터리가 불이 안 붙는 게 이상할 그렇죠.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운전자가 많죠. 죽긴 했는데 그 사람이 배터리 폭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충돌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 가다가 병원에 가서 죽었다 그랬던가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배터리 폭발하고는 관련은 없잖아요. 그 사람 죽은 이유는. 그죠? 충격 때문에 죽은 거지. 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뉴스 기사를 보았을 때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발화가 돼서 이제 전소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본질은 이제 배터리 폭발은 전혀 아니고, 배터리가 그 정도로 충격이 생기면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이 붙어서 예전에 이제 BMW의 i3가 전소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배터리가 폭발했다 또는 이제 불이 붙었다, 이거는 그 사건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이 이제 오토파일럿을 켜고 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오토파일럿 중이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고가 나더라도 테슬라 차체와 플랫폼은 굉장히 튼튼한 편이라서 안전 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하고 이제 되게 안전한 차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토파일럿을 하다가 사고가 나놓으니까 130km라는 이제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제 바로 부딪혀버린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감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이렇게 부딪혀 놓으니까 사실 아무리 안전한 차, 뭐 볼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들 중에서도 시속 130km로 정면 충돌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차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뭐 지금 조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네. 아마도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다른 일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 맞아요. 테슬라 발표에다 보면 6초인가 7초 정도 사람 손이 인식되지 않고 그 후에 충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뭘 폰을 봤든지 뭐 다른 일을 했는데 구조물을 발견을 못한 거였겠죠. 네, 맞아요. 물론 뭐 이 오토파일럿이 완벽해서 그런 구조물까지도 인지해서 차를 세웠다면은 사고가 안 날 수 물론 있었겠지만 현재 뭐 오토파일럿이 완전한 자율주행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시킬 때 항상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그 의무는 사실 운전자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토파일럿 그 개발자들도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네. 개발자라도. 그래서 뭐 개선이 있어야겠죠. 근데 누구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오토파일럿이 완벽한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화재 문제도 그래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하다가 불이 나는 차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내연기관차 화재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우리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나 뭐 이런 전기차는 화재 사고 한 건만 나도 글로벌 뉴스의 탑에 그냥 랭킹이 되잖아요. 그렇죠.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내연기관차 화재 뭐 통계도 그렇게 있다고 해요. 내연기관차가 사실은 화재가 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차가 화재가 잘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고 하니까. 항상 이제 큰 사고가 나려면 이제 작은 문제들이 이제 모여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운 없게 한꺼번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고가 크게 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오작동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고 현장에 있는 도로가 되게 좀 안 좋게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보면 한 가운데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로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엔 그런 도로가 없어요. 아니 잘 가다가 차선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맞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운전해도 만약에 좀 방심하고 하다 보면 받을 네.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가 올렸는데 그 밑에 이제 도로 보수공사한 자국이 있는데 이제 그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중앙분리대랑 충돌하게끔 뭐 그런 맞아요. 식으로 차선도 예전 차선도 남아 있고 네. 이래가지고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오토파일럿이 잘못 동작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분리대에 이제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원래 중앙분리대는 이제 충격 보호 시설을 이제 그렇죠. 길게 해놓는데 예. 그게 최근에 사고가 생겨서 이제 다 그렇다고 철거된 하더라고요. 상태라서 예. 며칠 전에 누가 박았었대요, 그 그렇죠. 길을. 그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인 거예요. 그 이제 충격 보호대를 다시 보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방치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하필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겹친 거죠. 오토파일럿에 약간의 좀 문제도 있었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도로의 문제도 있었고 네. 그 구조물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큰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모델 3 생산량 아,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원래 일론 머스크가 제시했던 목표량을 잘 못 채우다 보니까 그걸 뭐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뭐 6월, 7월이면은 현금이 부족해서 파산할 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모델 3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가팩토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보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 3의 생산량을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빈 넘버로 가나요? VIN? 네. 차대 넘버, 네, 우리말로. 차대 번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등록되는 거를 사람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모델 3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었나 보다 추측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테슬라가 6개월 안에 파산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3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 생산량이 진짜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한 3주 전쯤이랑 지금이랑 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또 좀 올라가는 분위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000대 그 주당 생산 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올해까지 목표가 이제 주당 5000대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1년에 25만 대를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당 1000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9개월 정도 동안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갑자기 넘겼어요. 이번에 넘기고 2,000대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3,000대 가까이도 예. 2,000 몇백 대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모델 3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생산인 거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지금. 왜냐면 모델 3는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파는 중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차들보다는 나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생산만 잘하면 이제 현금 흐름이 그렇죠. 개선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산 많이 문제였는데 생산도 최근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지수 상승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1,000대에서 2,000대로 왔지만 2,000대에서 5,000대 가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일 거다. 이런 훨씬 식으로 빨리 이야기를 달릴 해요.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이제 옛날부터 생산을 잘 못하는 회사였단 말이죠. 이제 모델 X라든지 모델 S라든지 항상 그랬어요. 예, 사실. 정말 생산을 잘 못해서 모델 X도 1년 이상 딜레이 됐을걸요? 원래 인도한다고 네, 맞아요. 할 때보다. 그래서 아예 생산을 막 못하기도 하고 1년 동안 그랬었는데 사실 좀 웃긴 이야기지만 테슬라가 내놓은 해명 자료에 보면 모델 3가 우리가 9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데 이게 테슬라 역사상 가장 생산을 빠르게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모델 3나 모델 X 지금이야 이제 정상 궤도 올라와 있지만 초반에는 뭐 지금 모델 3보다 더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1,000대라도 만들지만 그때는 아예 만들지도 못했다는 거죠. X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한 1년 거의 1년 가까이. 예, 그래서 이제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주당 1,000대까지 올라오기에 뭐 2년이 걸렸다든가 3년이 걸렸다든가. 그런데 이제 모델 3는 9개월 만에 이제突破를 한 거니까 이제 뭐 훨씬 사실은 옛날보다는 생산력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모델 3 생산이 지연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나소닉의 배터리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나친 자동화 문제가 맞아요. 있었어요. 로봇을 너무 많이 다 철거하겠다고 뭐 일론 머스크가 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뉴스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이제 배터리를 저기 테슬라에 있는 기가팩토리 안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문제가 많아서 처음에 6개월 정도는 그래서 거의 배터리가 병목으로 생산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던 파나소닉 기술자들이 와서 열심히 이제 조율하고 이렇게 한 끝에 이제 배터리는 정상화된 것 같고 이제 기계화를 지나치게 해서 생산이 안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들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바다 주 맞죠? 기가팩토리. 네바다 기가팩토리가 이제 사막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런데 사실 공장이 들어갈 입지 조건은 전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약간의 실수라고 이제는 판명이 되는데 사막에 지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차를 장기적으로 기계로 100% 만들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테슬라 최고의 발명품은 이제 뭐 테슬라 차량이 아니라 뭐 기가팩토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봇만으로 완전 100% 원료만 밀어 넣으면 차가 나오는 그런 이상을 그렸었단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시기상조였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공업용 로봇들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업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장을 세웠거든요. 일주일 정도 세웠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공장에 기계를 다 걷어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공정에서 기계가 특히 못하는 공정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하기로 하고 그래서 병목이 되는 일부 구간에서 기계를 걷어내서 이제 병목을 없애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한 3, 4일 정도 쉬고 그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5,000대, 6,000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결론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모델 3가 생산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옆에서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미디어에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죠? 흑인 여자 앵커랑 거의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보면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약간의 위기감은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자꾸 전혀 문제 없다는 거를 이제 어필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제가 좀 볼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 그 프리몬트 공장이죠. 거기 그 소파에서 잔다고 그 소파도 맞아요.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자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딜레이는 됐을지 모르지만 곧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모델 3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언제 들어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런 식으로 5,000대 6,000대 가면 뭐 내년 초면은 또 네.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사실 저도 예전에 리뷰 영상 찍으면서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센터 스크린 컴퓨터 있잖아요. 아, 네. 예. 이 컴퓨터를 저는 사실 테슬라 모델 S 살 때 차도 차지만 여기에서 막 인터넷도 되고 막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고 막 스트리밍 음악도 여기서 들을 수 있고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 실제 제가 이 차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인터넷 브라우징 같은 거 사실 하기가 이건 할 수가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느려가지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스트리밍 영상 같은 것도 뭐 전혀 다 막혀져 있고, 그래서 이 센터 스크린 컴퓨터가 너무 성능이 좀 떨어져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그 하드웨어도 업데이트되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 소식 조금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MCU라고, 그게 뭐죠? MCU? 그게 이제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차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음악도 틀 수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웹 브라우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총 관장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고. 그런 미디어 쪽만 담당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네.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장하는 컴퓨터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터치 스크린이 왜 느리냐라고 하면, 이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옛날 CPU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테슬라에는 이제 테그라 2랑 테그라 3라는 이제 엔비디아 작년도 차들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차까지도 그럴 거야 아마 한 달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하드웨어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전 차들은 다 마찬가지죠. 네. 테그라 칩. 그게 제가 이제 테그라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면 우리 그 집에서 쓰는 컴퓨터 치면 몇 년 전 정도 칩입니까? 컴퓨터랑은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데, 네. 테그라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5년은 넘었어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럼 상당히 구식이네. 그쵸. 지금 저희가 갤럭시 S9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갤럭시 S3, S4 때. 근데 얘네 그 모델 S가 2012년인가에 최초로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칩이 붙어 있었던 거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최신 칩이었지만, 네, 네. 지금은 이제 완전 구닥다리 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테그라 칩을 인텔 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 S의 터치 스크린이 또 처음부터 느린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반응 속도가 빨랐는데, 중간에 이제 얘네들이 그 LCD 해상도를 높인 거예요. 레티나 디스플레이처럼,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처럼 해상도를 높이고 칩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을 못 따라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칩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중간에 UI라든가 인터페이스를 대대적으로 한번 바꾼 적도 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칩은 계속 그대로니까 이제 조금씩 느려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텔에서 나온 이제 칩을, 이게 아톰 CPU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CPU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싱 파워가 충분해서 실제로 동영상에서 보면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과 비견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유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하드웨어를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 차를 타면 차를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 타야 하겠지만, 그렇죠. 예. 차를 바꿔야지 그러려면. 네, 그렇죠. 좋은 CPU를 쓰고 싶으면. 네, 테슬라가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걸 업그레이드를 잘 해준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알면서도 이렇게 막 진행하느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고 새로 이제 부품을 장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레트로핏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트로핏. 네, 레트로핏을 이제 지원을 하냐라고 이제 유저들이 질문을 많이 한 거예요. 내 차는 느린데 내 차도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하고 싶어 하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레트로핏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테슬라 센터에서 업그레이드하면 예전 유저들도 빠른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정말 열려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자동차 회사 중에 그런 회사도 물론 없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년 전에 산 폰이면 CPU가 좀 떨어지고 하면 스마트폰 뭐 CPU만 좀
교체한다던가 그쵸. 아니 램이라도 좀 확장한다던가 하면 조금 쾌적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 해준다는 업체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사실 그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굳이 하드웨어를 안 교체를 하지 않아도 2018.14 그러니까 이 펌웨어 버전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12 버전이거든요. 아, 14 그래요? 버전 업데이트 하셨어요? 저도 아직 12 버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업데이트 알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네. 14 버전으로 올리면 예전 하드웨어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그래도 꽤 올라간다는 보고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좀 최적화를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옛날 칩이더라도 성능이 크게 2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사실 이제 테슬라 타면서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점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차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살 때보다 점점 계속 바뀌고 좋아진다라는 있죠. 점. 좋아지고 네.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야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저도 받아왔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칩도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아마 최초로 저도 받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막 하드웨어 바뀌지 소프트웨어 바뀌지 이러니까 매일매일 새 차 같아요 사실은. 네,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테슬라의 중고가가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살펴보면 5, 6년이 지난 차들이 여전히 뭐 신차 가격의 60%까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아마 이제 테슬라 유저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모델 3 예약하신 분들이라거나 테슬라에 그냥 관심만 두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슬라 충전 규격이 바뀔 거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네, 메일 맞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메일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유저들 간에도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설명을 약간만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전 알로 먹는 것 같죠. 질문만 해서. 사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 지금 한국에 굴러다니는 이제 테슬라들이 유럽형이죠. 그렇죠. 네. 네. 유럽에서 사용하는 충전 포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출고한 테슬라들이 전부 유럽형 충전기에 호환이 되는 것들이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 공공충전기에도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저속으로만 돼요. 완속 충전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 코리아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처음에 메일을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메일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뭐 테슬라에서 독자 규격으로 만든 뭐 뛰어난 충전 포트로 뭐 바꿔준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유저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 해석을 이렇게 서로 네. 맞춰봤죠. 고객센터 뭐 전화하신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에 있는 테슬라랑 똑같이 충전 포트를 맞춘다라는 일본도 이야기고. 같은 식이죠. 일본도 미국하고 같은 방식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 그 외에는 아마 다 유럽식인 것 같고 네. 북미하고 일본만 그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테슬라 규격이죠. 그러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방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닌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 슈퍼차저도 깔려있고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또 수백 집에 개씩. 저 같은 경우에 월차저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맞아요. 다 그럼 바꿔준다고 돈이 꽤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테슬라 코리아가 왜 갑자기 할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충전 규격들을 자기네들 말로는 통일을 해가지고 뭐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충전기? 우리나라 공용충전기. 네, 공용충전기에서 제 생각에도 그 문제가 아마 제일 맞아요. 맞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호환성을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럽형으로 설치하고 있는 충전기들이 우리나라 표준 규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이상 설치를 하기가 약간 법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충전 포트를 변경을 하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들도 테슬라 직원들이 다 방문해서 갈아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당장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에 한 500대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현재. 네, 맞아요. 그거를 전체 다 교체하려면 하루에 한 두세 대씩 해도 그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될 것 같진 않지만 아마도 방향은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근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법규와의 그 상충되는 문제, 저도 언뜻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 200kW급 충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200kW죠. 실제로 우리가 충전을 해보면 최고 한 120 정도는 나오는데, 네. 이론상 200kW급인데, 우리나라 법규에 100kW가 넘는 충전기는 인증에 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깔린 슈퍼차저들은 사실 인증 없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아마 법적인 그런 문제도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미국식이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 그 공용 충전기 규격과 같으니까 그 인증하거나 하는 쪽에서 좀 더 쉽게 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도 하고, 근데 우리야 뭐 그 테슬라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물론 알 수는 없지만 테슬라 유저분들은 워낙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호남 쪽, 충청 호남 쪽에 사실 슈퍼차저가 없어요, 아직. 광주에 네. 딱 하나 있죠, 현재. 네. 그래서 논산 슈퍼차저를 사실은 작년 말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슈퍼차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가 없고, 저는 주로 그 차데모 어댑터로 공용 충전기에서 많이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상당히 충전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예전 우리 정식 한국에 들여온 모델 S 말고 그 전에 직수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미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슈퍼차저를 쓰지 못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테슬라의 그 충전 포트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슈퍼차저 충전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분들은 좀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긴 한데, 테슬라 측에서 뭐 그런 거를 좀 잘 정부하고 조율도 잘 해서 규격이 뭐 우리나라 공용 충전 규격하고 같이 가면 훨씬 좋죠. 뭐 저희들도 편하고. 근데 이제 공용 충전기에서 과연 그럼 테슬라가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별도의 어댑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중국처럼, 중국은 사실 그 충전 포트가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 차에 그렇게 하라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네, 못생겼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디자인 뭐 마감 단차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오토파일럿 카메라도 그렇고 최대한 그 차의 아름다움, 디자인 이런 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뭐 충전 포트라든가 네. 오토파일럿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포트도 사실은 테슬라 모르는 분들은 못 찾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뒤쪽 테일 램프 그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처럼 그렇게 이따만한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어댑터 같은 게 합법화가 돼야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정부하고 좀 잘 협상을 해서 충전을 좀 편하게 하면서 테슬라를 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또 새로운 이슈라든가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테슬라 마케팅 팀에서도 그 자동차 전문 뭐 채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름만 대도 많이들 잘 아실 그런 쪽에 그 로너카 같은 거를 좀 대여를 많이 해서 마케팅을 좀 넓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동차 전문 기자들 뭐 그분들의 리뷰를 자주 살펴보고는 하는데요. 가끔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사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라든가 전통적인 차와는 기본부터 좀 다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인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차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설명이 들려오고 하는 게 많은데, 그런 시각에서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고 오늘 이 첫 편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리뷰 영상이 있는데, 네.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라고 다 나오세요. 밑에 네, 타이틀 보면 그렇죠. 전문가세요. 근데 제가 볼 땐 내연기관차 전문가고 전기차는 거의
네, 뭐 전혀 다들 그러실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그게 맞는 것 같죠. 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좋은 배터리가 나와 있나요, 지금? 그게 뭐 나와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뭐 연구소 같은 데서 뭐 되게 성능 뭔가 뭐 이렇게 획기적인 걸 뭐 이렇게 개발했다 이런 뉴스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 상용화돼서 뭐 전자 제품이라든가 뭐 전기차에 이렇게 쓰이는 배터리는 제가 리튬이온보다 더 좋은 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이제 리튬 폴리머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배터리는 리튬 기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화재에도 취약하고 충격에도 뭐 취약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능이 더 좋은 뭐 그런 배터리로 다음 세대부터는 쓰려고 한다. 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가팩토리 그 큰 공장을 지었는데 무슨 다른 규격의 배터리를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테슬라를 타고 그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약간 테슬라 입장에서 같이 절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특히 그렇냐면 내연기관차의 관점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내연기관차의 관점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면 얘는 단점 투성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포인트들이 테슬라에서는 장점들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 이게 어떤 거랑 가장 비슷한 것 같냐면 예전에 피처폰을 저희가 쓰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이폰이 아이폰. 나왔었죠. 네. 그때랑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비슷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 기존의 피처폰은 약간 하드웨어 중심적인 그런 기계였음에 이제 반해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런 이제 기계들로 바뀌었거든요. 휴대폰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버튼들 다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테슬라도 딱 보기에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버튼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맨 처음에 피처폰이랑 스마트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저걸 어떻게 쓰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피처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피처폰은 당시에 뭐 배터리가 3일도 가고 뭐 잘하면 일주일씩도 가고 그랬는데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뭐 하루도 안 하루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제 쓰기도 힘들죠. 예, 저걸 어떻게 쓰냐 사람들이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처폰은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데 이 저렇게 큰 걸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어떻게 들고 다니냐라고 했었죠. 이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3.5인치 요즘은 큰 거 더 좋아하잖아요. 3.5인치 아이폰이었는데 지금 5인치, 6인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한번 써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 써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웹브라우징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써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피처폰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 테슬라 유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설령 뭐 충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테슬라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로 다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처폰을 또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피처폰에선 통화 품질이 좋은데 아이폰에서는 통화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초반엔 좀 그랬죠. 네, 맞는 이야기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피처폰에서 가장 큰 컨텐츠는 통화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화 그 이상의 컨텐츠는 없었던 그러면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차에서 가장 그 키포인트는 마감인가요? 사실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무슨 차가 마감이 최고의 아니 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리뷰들을 보잖아요. 자동차 리뷰들을 보면 그 만듦새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저 정말 뭐 웃기다고 하면 좀 그분들한테 좀 실례는 되는데 차를 타자마자 이 단추 버튼 막 조작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고급지다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반면
그런 사람들은 그게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본기가 안 된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차다. 네. 뭐 그런 근데 얘기 하죠. 저는 오히려 테슬라 타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연기관 차들끼리 비교하려면 그런 거밖에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엔진 관련 기술도 그렇고 다 거의 평준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쵸. 특별한 뭐 포인트가 없죠, 사실은. 네. 비교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버튼 같은 거 찾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리뷰 같은 거 하면은 뭐 여기저기 단차 같은 거 보면서 아 마감이 훌륭하다. 또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없는 차가 좋은 차였어요, 보통은. 왜냐하면은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제조 기술은 곧 품질, 자동차의 품질과 연계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독일 차나 일본 차가 좋았잖아요. 네. 그 차들은 단차도 없고 굉장히 잘 오밀조밀 잘 만들어진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뭐 신생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나라의 이제 업체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만듦새라는 영역이 자동차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점들을 더 봐야 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뭐 프로세싱 속도라든지 그렇죠. 뭐 카메라 품질 뭐 그다음에 그 뭐 얼마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지 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차를 안 바라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있는 장점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보면 이거 이 차는 단점만 가득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테슬라의 장점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분야고 맞아요. 네. 거기를 괜히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잘 알던 버튼 조작감 같은 걸로 이제 자꾸 마감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그런 걸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테슬라 실 유저들이어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전문 뭐 채널 이런 데서 리뷰하실 때도 전기차이고 특히 또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첫 번째 방송을 찍어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거 처음 네. 하고 규민 씨도 사실 규민님도 처음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측면도 있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찍어볼 생각도 갖고 동의하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불러만 주시면. 여기가 이제 뭐 자동차 방송이니까 자동차 내에서 하는 것도 좀 의미는 있는데 조금 비좁아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엔 좀 괜찮은 장소에서 찍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도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좀 나누는 그런 리뷰 그런 영상들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45분 거의